충업 빅토리.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아이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미리 힌트를 좀 주시지. 아 이게 자 구호 준비. 윤석열 대통령 공정희망연대 파이팅. 자 이제 좀 서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대학 동기면서 몇십 년을 지금까지 검사 생활도 같이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예,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참 얼마나 그게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저는 뭐 단순히 친구로서 보다는 예. 또 비슷한 시대를 이렇게 살아오는 지식인 한 사람으로 예. 지금 이 현재 이 정권이 굉장히 참 국민들로부터 이런저런 불신을 많이 받는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이 대통령을 뽑고 정권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에 참 제가 아는 분이 그 제일 앞에 나서고 또 제가 옆에서 뒤에서 이걸 좀 지켜보고 사소한 일이지만 좀 돕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마음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변호사님 요번에 또 이 선거를 그 준비하시면서 이 책을 냈어요. 그래도 윤석열. 아 저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순간에 또 재미있고 재미있게 또 쓰실 때 보니까 그 비하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면에 있는 그분의 심성이라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도 생생하게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제목이 그래도 윤석열이라고 붙인 게 이게 좀 그 직접 붙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붙였습니까? 그래요. 이제 어쨌든 책을 우선 쓰게 된 것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뭐 검찰총장, 검사 출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듬직하지만 한편으로 또 이 느끼는 약간 궁금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좀 걸어온 길 중에서 우리 보통의 우리 평범하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좀 알면 좋겠다 싶은 에피소드 같은 것도 내가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지난 연말 연초에 어쨌든 레이스를 시작하고 나서 좀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 내에서 뭐 대표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다 뭐다 소위 당내 분란 또 그러고 또 무슨 그 가족 문제 뭐 부인 때문에 뭐 약간 그랬고 또 본인도 이제 뭐 실수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말 실수로 또 약간 구설을 타고 이러니까 많이 한다 그러고. 1월 초에는 한번 우리 이재명 우리 윤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와 오히려 뒤지는 그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까지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을 빨리 반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간절해가지고 막 진짜 한 얼마 동안을 막 집중해서 이 책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뭐 두루 참 자기 관리나 여러 가지 이 댐댐이가 대통령이 되고도 대통령이라는 게 뭐 절대적으로 뭐 성인군자만 완벽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한편으로 또 여러 이런 공격 속에서 좀 뭐 부족해 보이는 부분, 정치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일어난 실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찍을 수 있느냐? 저 안 후보도 참 착하고 성실하지만 그러나 또 그거하고 달리 지도자로서는 왠지 우리는 아직은 좀 양이 안 차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지도자다.
그런 마음을 내가 담아서 그래도 윤석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네요. 제목 유래가 그런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양이 안 차지만 이런 기본이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슨 뭐 더 강한 제목, 뭐 정면 승부 윤석열, 또 어떤 분들은 역시 윤석열, 그래서 윤석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 좀 또 조금은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진위는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저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있고 나는 유능한 정부도 좋지만 저는 겸손한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조금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하에 일을 해나가야지. 뭐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했는데 왜 뭐라고 틱틱거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세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윤석열인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적합하게 지금 제목을 누가 물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의논했냐 그래서 나 솔직히 하나도 의논 안 했다. 정말로. 책 내고 나서 윤 후보하고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같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저 지금 윤석열 그래도 책 냈는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렬이가 이 윤 후보가 고마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석동이 있었으면 내 욕을 써도 나는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속동이 있었으면 내 욕을 써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안에 뭐 진지하게 있는 거 없는 게 다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보니까 공감이 되고 어릴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윤석열 후보님과 같이 메이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내셨는데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에 나가려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이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지금 불과 짧게 보면 지난번 검찰총장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을 때부터이고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서너 달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기 변호사님은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후보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 경력을 쌓은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의 이 정권이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음에도 적어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지금 불신과 지금 이 원망을 듣고 정말로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여론을 받는 가운데서 그러면 새로운 우리 지도자로 우리 국민들이 이 여론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지도자가 기성 정치인, 정치판에 오래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그러니까 전 검찰총장에게서 우리 국민들이 현재 찾고 있는 어떤 로망을 찾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로망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정권이 말로는 착한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말로는 뭐 정의로운 척 하면서 불공정한 일은 도맡아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다 이걸 덮으려고 하면서 상대의 일은 막 침소봉대하고 이런 내로남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러한 상황을 이게 아니야 라고 그것도 막 이렇게 온몸으로 맞고 섰던 우리 윤석열 총장에게서 우리 국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정말 사표라고 생각하는 그 여론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도와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불러낸데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되신다면 이건 저는 정말 유권자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저도 그런데 그러면은 뭐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이 바깥에서 활동하시고 지금 유세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 상황 판단이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상황 판단 빠르신. 네. 근데 정치를 안 해봐가지고 정치적인 연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뭐 미숙한 건 있습니다만 상황 판단이 빠르니까 아 이분 정도면은 네. 그것도 나라를 다스릴 정도다. 네. 뭐 이런 생각은 웬만한 국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잠재력, 기본적인 함량이 예. 저는 물론 무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적어도 저희들이 같은 시절을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뭐 저도 한 인물 했지만 그렇죠. 그러나 저는 교사님도 유명했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평균치에서 좀 이렇게 뭐 생각이 좀 유연하고 예. 좀 이렇게 하는 반면 예. 우리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뚜벅뚜벅 좀 뚝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젊을 때 또 막 시험을 이렇게 늦게 이렇게 고시를 늦게 고생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글쎄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되려고 또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순탄한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정말 어떤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정말 제 스스로는 막 어떤 때는 정말 잠을 설쳐가며 저는 한 번도 어떤 그 여태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나태한 적은 없었다고 스스로 생각은 하는데 그와 다르게 이 친구는 한 번씩 그러한 중간에 그 고난을 겪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더 단련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좌우를 더 둘러도 보고 또 그것이 또 어떤 인생에 대한 깊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어도 되려면 우리 그러잖아요. 좀 하늘에 운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공직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어떤 기관장이 되고 이렇게 오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순탄한 사람들입니다.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또 그렇게 그런데 끝나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런 이 굴곡들을 꼭 이러려고 이랬나 할 정도로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타의도 있었지만 자의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게 사실 조금만 이거 보십시오. 총장이 돼서 조금만 마음 편하게 먹으면 이 정권에서 호요식하고 아무런 어떤 그거 없이 참 그야말로 또 뭐 행복하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은 고행길을 걷는 겁니다. 가족들도 힘들고요. 그게 뭐 이제 국가를 위해서 그 주어진 운명이다, 숙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개인적인 역량이랄까, 개인적인 가치, 뭐 신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 그렇게 있다는데 또 이분이 나름대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엔 그냥 생활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뭐 반려견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요리 잘한다는 게 또 그 큰 덩치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요리 잘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뭐 역사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각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런 바탕도 꽤 있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집안이 아버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경제 통계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자 집안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냥 서울대학을 왔으니까 공부를 학교에서 1등 했다, 잘했다 이런 거 외에도 어떠한 그 우리가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어떤 그런 이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커왔고 그 과정에서 참 그것도 집에 어른이 아버님이 잘 이끌어 주시니까 법대를 공부를 하면서도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사실 저희는 교양 과정에서 그냥 경제학 그냥 슬쩍 있다 말았지만 이 친구는 경제 서적도 굉장히 탐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시가 늦은 거지. 이 법서만 드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일찍 통과했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관심사항이 있으니까 뭐에 또 꽂히면 이 친구는 파고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도 40년, 벌써 40년 전이지만 기억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일에 어떤 때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토론을 해요. 예, 예.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먼저 고시를 해서 이제 제가 먼저 검사가 되어서 이제 지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 이미 벌써 들어와서 막 이 피의자를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사건을 실제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현실하고 잘 안 맞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이혼하고. 예. 교과서에서는 뭐 주범이 있고 방조범이 있고 뭐 이래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 그냥 가치 공범이야 그냥. 예를 들면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주범과 방조범의 차이를 논하라 어쩌라 하면 또 그거를 막 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내용이 너무 파고들고 이래서 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예.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 주저리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쓰면 되지 뭐 이거에 뭐 너무 깊이 막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다른 일도 이 지금 우리 윤 후보께서 좀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파고드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일단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쭉 파악을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 무장이 확실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윤 후보는 참 많이 알아요, 우선. 많이 안다는 걸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좀 이렇게 좀 좁다면 이 친구는 막 이렇게 두루 넓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검사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친구가 주로 특수수사를 했잖아요. 네. 특별수사라고 하는 네. 것은 직접 자기가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어디까지 해서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디를 건드려야 되고 이런 걸 다 설계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판단력, 창의력도 좀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막 조사해가지고 넘긴 거를 그냥 그거를 이렇게 따듬어서 그 법원에 넘기는 걸 우리가 좀 약간 자조적인 언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게꾼 검사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경찰에서 큰 틀을 잡아서 수사해온 거,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빠진 게 있나 없나, 맞나 틀리나 따듬어서 검찰에, 법원에 기소를 하는 건데 예. 특수수사는 처음서부터 이걸 뭘 조사하지? 어디까지 조사하지? 근데 여기에 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서툰 사람이 가면 온데 휘젓기나 하고 당하는 사람은 괴롭지. 예, 예, 예. 내용도 없이 괴롭고 괴로운 정도를 넘어서 죽고 싶죠. 예, 예. 그 사람들이 가끔 조사받다 죽는 게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마구 찔러댑니까? 예. 내용도 없이. 예. 근데 우리 윤 후보 같은 경우, 윤 후보만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윤 후보 같이 뛰어난 우리가 볼 때 이런 에이스급의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위 그 환부를 도려낸다고 그러잖아요. 환부를 딱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예. 최상의 성과다 하면 또 그 정도 하고 그런 절제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선 윤 후보가 많이 알아야 돼. 알아서 예를 들어 내가 홍 선생님 이 비유가 참 적절찮다. 홍 선생님을 만약에 내가 상대를 조사를 한다 할거든 홍 선생님하고 내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서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일 지금 문제가 된 이 이슈에 대해서 이만큼 알고서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쪽 입장에서도 그냥 거두절미하고 군더더기 빼고 바로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죠. 조사는 나도 의혹만 앞서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기본적인 ABC 같은 소리를 묻기 시작하면 이쪽에서는 예. 아, 그런 겁니다. 재밌네요.
우리 석 변호사님도 못지않은 에이스 특 에이스급 아닙니까? 저는 예. 이에 비하면 저는 특수수사는 안 되는 게 저는 마음이 여려서 여기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막 이렇게 구속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풀어주는 걸 더 좋아하는 검사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이 정도는 형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인정적으로 감해주는 거 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이 전부 다 싸움 딱이 되면 안 되고 예, 예. 검사들 중에는 경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저는 그런 게 있는데 검사들의 힘은 우리 후배들에게 곧잘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특수검사는 전체 검사 100명 중에 한 10명입니다. 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90명 내지 95명은 특수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특수통이는 그만큼 귀합니다.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나는 풀어주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예. 억울한 사람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막 전부 다들 어떻게든지 좀 이 죄를 주려고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너무나 이 윤석열 후보를 잘 아시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자, 이거 저희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우승이 된다,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회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 문제라든지 또 나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쪽 관계라든지 보수들 전통 보수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윤 후보께서 획기적인 결단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금 뭐 3주 지금 남은 건데 지금 그래서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당면과제인데 석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털려도 됩니다. 털려도 되지만 윤 후보께서 안철수 대표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커넥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결하려고. 대선 예, 대선 때. 국면에서 말이죠. 예. 오늘 낮에 그 기자회견 보셨어요? 예, 잠깐 들었습니다. 조금 걱정스럽죠. 예, 그죠? 예.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신다면 예. 야, 이거 뭔가 좀 예.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예. 저는 그래도 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오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기분 좋은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서로의 지지자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단일화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랬는데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윤 후보께서 지금 이재명이라는 참 이 역대급 불량 후보인데 그럼에도 저런 불량 후보에게도 현실적으로 40% 가까운 지지가 나오는 게 또 현실이랍니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윤 후보님께 좀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약간 중도의 합리적, 개혁적 보수 또는 중도층 이런 지지자들까지 힘을 합치는 이러한 연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랬는데 또 이제 후보 입장에서 혹은 후보를 둘러서 이제는 지금 윤 후보께서도 주위에서 함께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힘, 여러 이제 이런 중진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 생각에 이제 이런저런 좋게 보면 신중함,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 계산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던 차에 오늘 이런 뉴스까지 접했는데 그래도 저는 후보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이거는 옆에 그런 기성 정치인들 이런 그 관계 없이 후보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면 10분만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타이밍을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요. 이 지금 선거 국면에서 단일화가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 단일화가 되면 그만큼 저 사악한 지금 저 민주당 저 세력으로부터 소위 공격을 또 받는 측면이
예. 또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일찍 단일화되면 일찍 공격을 음.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측면에서 상황 분석을 후보가 하고 있을 거다. 저는 하고 있고 예. 다행히 두 사람 다 제가 보는 견제 내에서는 대통령병 환자들은 아닙니다. 예. 기성 정치인들처럼 예. 잘 보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저는 예. 정말로 어떤 뭐 그것이 우리가 애를 태우는 상황에서도 어떤 정말 그 골든 타임이 끝나기 전에 대타협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윤 후보께서도 이제 좀 뭐 전통 보수를 그때 하지는 않으셨다도 보수지 않습니까? 일단은 보수고 제가 보니까 석 변호사님은 하여튼 뭐 전통 보수입니다. 보니까 근데 그 이 전통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화해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좀 이렇게 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 화해를 좀 뭐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뭐 그저 저기 그 구미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접점을 찾을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또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입니다. 예. 어쨌든 윤 후보께서 이제 저는 뭐 되실 걸로 봅니다. 예. 선거에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승리할 걸 보는데 그러려면 좀 더 범보수의 그런 결속, 그 범보수가 이렇게 한데 뭉쳐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지금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범보수가 참 그렇게 서로 화합, 통합의 어떤 그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큰 요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을 또 이렇게 좀 좋아하고 이 그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 보면 지난 3, 4년 문재인 정권의 이 여러 가지 잘못에 항의하기 위해서 정말 코로나 전까지 한 2년 반 동안에 그 광화문 토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던 그 아스팔트 보수 세력, 애국 보수 세력, 뒤쪽 민주당이나 혹은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도 뭐 그것을 자꾸 극우다 뭐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소위 범애국 보수 세력들이 저는 좀 우리 윤 후보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사실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윤 후보님 생각에는 어쨌든 그분들만으로는 지금 이 프레임 속에서 이기기가 어렵고 어떤 그 중도층까지 이렇게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분들에게 너무 일찍 다가가기가 좀 가다 보면 중도층에서 좀 서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비슷하게 하신 듯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조금 뭐 이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좀 걱정스럽긴 한데 꼭 그것을 뭐 바라고 노린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자기에게 윤 후보 측에서 더 좀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이재명을 찍을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찍을 건 아닌데 또 그냥 투표장에 안 가죠. 투표장에 안 가는 그런 문제. 그 점을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는데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좀 이 보듬어 주면 기분 좋게 갈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걸 저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 극우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서 좀 윤석열 있겠죠. 후보에게 또 이래저래 또 조언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제 뭐 눈빛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계신 그분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너무 아이고, 강하게 하는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그래도 좀 뭐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주제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석 변호사님 같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좀 든든합니다. 그 저는 부분은. 그건 예, 예. 얘기를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정리를 해 들어가면요. 지금 윤석열 그 후보께서 저는 저 법만 하는 사람인데 뭘 알겠나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상황 분석력이 빠르고 예지력이 빠르고 네, 네. 또 그다음에 정치적인 적응력도 빠르고 저 오퍼컷 세레머니 그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기 그 마음이 따라가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신념도 강하고 뚝심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치가 분명하신 분이고 이건 좋은데 좀 안 좋은 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면이 있냐면은 이제 친구분이니까 정확히 좀 제가 만난 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좀 그 겸손하지 못하다. 뭐 좀 속된 말로 표현은 껄떡껄떡 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장 이런 부분을 다 막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감동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정말 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없지 않느냐. 아까 제가 얘기 들어서 안철수 그 후보 같은 경우 그 얘기 나왔을 경우에 저는 이런 경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 마지막 토론할 때, 예? 토론할 때 그 전에 10분 아까 10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딱 정리해가지고 자 우리가 저거 하기로 했다. 마지막 토론장에서요. 그렇게 좀 감동을 국민들을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니 저 아프다는데 성모병원에 가서 안 만나주더라도 한번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좀 한번 걱정이 돼서 왔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하면은 그게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텐데 그런 좀 감동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예. 참 뭐 막상 이제 해 보면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예. 이랬으면 또 저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 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 후보님 때로는 뭐 마음이 있어도 마음같이 못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예. 예. 또 이게 좀 짧은 시간에 어쨌든 다른 정치인들이 20년, 30년 걸릴 그런 큰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양껏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얘가 어느 만큼 유머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살갑고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알다 보니까 저런 동작을 봐도 저게 이런 거야 이제 이런 건 드는데 지금 그런 걸 다 자르고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당장 저만 해도 제가 저 딴에는 다른 검사들보다 출신들보다 조금 부드럽다고 생각해도 어떤 분들은 뻣뻣해 저 목에 기부스했어 그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윤 후보가 이제 몸 자체가 비대하다 보니까 걸음걸이 자체가 날렵한 사람에 비하면 조금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건 차차차차 이제 이 선거라는 고비를 넘어서고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다 그것은 눈녹듯 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당장의 약간의 어떤 제스처, 약간의 어떤 모습. 사실은 자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열흘 전이 지난 2월 2일이 생신이었잖아요. 병원에 계시고 생신이고 또 지금 몸도 뭐 상태도 말이 아니고 뭐 이렇게 갈 집도 없고 또 어쨌든 우리 윤 후보가 참 그때 이 특검에서 박영수 특검에서나 또 자기가 검사장 시절에 재판을 해서 구형을 우리 윤석열 검사장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검사가 뭐 30몇 년인가 구형도 했고 여러 가지 그 미안함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합적인 심정으로 한번 병원에 찾아간다.
거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 저는 그래도 병원에 간다는 것까지는 제가 권하지 않는데, 어떻든 축하난 화분을 적절한 그 스텝을 시켜서, 그러니까 선대본부장을 시켜서 보내라고 제가 사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갔습니까?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갔는데, 뭐, 제가 들어볼 때 그 뭐, 또,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실까지는 애당초 못 가니까. 예, 예.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예, 예. PCR 검사를 안 하고 환자가 원치 않으면 갈 수 없는 구조니까 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그런 표시를 하래서 표시도 했고요. 예, 예. 근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정치적 그런 레토릭도 수사도 날리고 이게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뭐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까? 글쎄 마음이 정말 뭐 감동을 뭐 그런 쇼맨십은 없어도 예. 뭐 그런 정도. 근데 워낙에 지금 우리 정치 환경이 이 하나만 생각하면 또 둘을 더 생각해야 되는 요소도 있다 보니 근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성 자체가 예. 자기의 목적과 어떤 목표를 생각해서 뭐 어떻게든지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거나 또는 무슨 일도 안 하거나 그런 모진 성격은 아닙니다. 선량하신 분입니다. 뭐 제가 그렇죠. 예, 뭐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담백하고 예, 굉장히 선량하신 분입니다. 예, 담백한 건 인성 맞습니다. 자체가, 그런데 예. 이제 어쨌든 아마 주위에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라고 자꾸만 이제 옆에서 더구나 선거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또 이런 것도 하여튼 주위의 얘기를 들으면 좀 조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데 예. 종합적으로 보면 어차피 100점을 지금 목표하기보다 선거 전까지 안 된 부분이라더라도 저는 선거 후에 선거 뭐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완전히 내다 하고 그런 것을 다 넘어갈 사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윤 후보께서 참 본인도 고민이시지만 자연인 아니면 검찰총장으로서 윤 후보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편안하게 사실 텐데 이 가족 문제가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그게 뭐 진위를 고사하고 진위를 고사하고 가족 문제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 뭐 일부는 예. 일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 문제라든지 장모님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께서 좀 그 당선이 되셔서 예. 좀 이걸 어떻게 좀 그 뭐 흔한 얘기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까요? 어떨까요? 깔끔하게 정리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는데요. 그분들 제가 우선, 예. 우선 방지할 수 저는 있는 정말로 저희 인격과 명예를 다 걸고라도 예. 그렇게 문제될 부분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장모의 문제, 예. 또 부인의 문제를 놓고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내용을 좀 알기도 하지만 예. 또 일부 좀 뭐 이렇게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소위 이제 그 경험치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험치기 있고 전후 사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끊어서 하겠어요. 어떤 거는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것도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장모에게 지금 문제되는 뭐 이 사건들은 이미 이제 법원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 법원에 지금 이 법원이 지금 뭐 박근혜 시대의 법원입니까? 윤석열을 좋아하는 법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에서 그 장모에게 이거를 무죄를 내리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적어도 법조인으로서의 그 기준에는 분명히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장모께서 그런 투자를 하고 금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시로 바라볼 수 있는 소위 눈을 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끔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부인의 문제에서 저는 뭐 줄리라든지 뭐 기타 뭐 지금 그동안 말이 나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대중에서
어떤 그런 걸 갖고 얘기를 지어내는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한 적인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더 증폭이 되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거라고 예. 저는 단언이 단언을 하신다. 예, 단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외에도 이제 저는 얼핏 이 친구가 나는 되면 부인을 청와대 청와대 이제 아닌다고 하니까 무슨 사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통령이 예. 저녁에 퇴근해서 머무는 곳을 이제 뭐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청와대가 아닌 뭐 어떤 사저가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저의 부인을 안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들 정도로 그만큼 예.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저 임기 동안 우리가 참 그 공직의 임기 동안은 부인은 사저에 남겨놓고 자기는 그 소위 그 관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공무원들 보통 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나는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표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인이 원래 그 전시 기획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분이란 거 아시죠? 그럼 그런 활동도 하게 하고 저는 이제 대통령의 모델이 우리 너무 유경수 여사의 모델에 너무 빠져 있는데 퍼스트레이디 모델이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활동도 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내에서는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그러한 하나의 모델을 나는 새로 만든 그런 거를 정리할 것 같은 성품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어떤 그 회자가 되지 않고 누가 되는 회자가 안 될 것 같이. 그런데 지금 현재 좌파 언론의 이런 습성 같은 걸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막 어떤 이 뭡니까? 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 가능성 때문에 말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일단 타겟팅을 하면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될 소지는 없고 다행히 또 부인이 이번에 MBC 그 보도에서 여러분들 좀 보셨지만 좀 멘탈이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강하니까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경 되면 뭐 완전히 뭡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해서 정말로 우울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발 잘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예. 또 뭐 그 서울법대 동기들 뭐 모임에서도 자주 뵙고 했으니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예. 자, 석 변호사님도 참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의 지도자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기 그 재판 선거 그 빼놓고 그 다음에 전쟁에 버금가는 이 요번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점을 우리 좀 시청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어느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선거 자체가 지금 전쟁인 거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가 정말 치열하고 이래서 이 선거에서 정말 저는 그 간절한 쪽이 이긴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에서 윤 후보를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냐. 지금 저 좌파 민주당 저 문파 대기문들이 자기네들이 잡고 있는 이 권력, 권세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는다는 것은요. 이재명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권세를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간절하냐 할 때 저는 지금 그게 더 간절해 보여요. 자기네들 어떻게 잡은 권세인데 이걸 5년 만에 이 좋은 걸 내줘? 생각도 못.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착하게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착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뭐 하지만 근데 우리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DNA 자체가 물론 별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점잖하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보수하니까. 선을 넘지는 못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경호 안전 문제라든지 그 밖에 또 별의별 어떤 그 상황이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변에 있는 지금 이런 분들이 좀 더 긴장하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우리 윤 후보님 됩니다. 자, 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할 때 지금 현재 대통령이 돼도 나는 더 큰 고초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네. 임기는 짧은 중에 정권 초반에 사실 힘이 실리고 뭔가 또 이 해야 될 일, 그 중에는 전 정권에서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돼도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는 지경이 되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180 윤석열 까지 후보는 말이죠. 제가 강연 가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돼도 저는 짧게는 서너 달, 길게 5, 6개월은 장관이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관이 없는 대통령. 그렇습니다. 예. 아니 총리를 저 민주당 저자들이 앙심을 가지고 에라 뭐 내가 뭐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자고 총리에 대해서 동의를 어떤 훌륭한 분을 앉혀도 안 해주면 장관 임명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님이 뭘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는 건 고사하고 내 팀도 내가 이 대통령으로서 이 함께할 장관 내각도 지금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결국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일을 정말 국민들에게 와닿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얼핏 우리 박사님이 지금 그걸 걱정을 하셨는데 소통 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다른 것보다도 제일 부탁하고 내지는 건의하고 싶은 것은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되신 다음에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 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예. 국민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시장 가서 뭐 손잡는 게 국민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어쨌든 정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아주 격식을 포멀하게 갖춘 우리 현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이런 사람은 국민과의 대화를 해서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로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국민과의 소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의 현안이나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나 혹은 뭐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왜 없겠어요? 있다고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지금 코로나로 지금 뭐 환자가 지금 감염자가 20만 넘어가면 대통령이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나옵니다. 제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뜻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고민하겠다. 네. 또 무슨 세금이 60조가 더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간단하게 미국 대통령 그거 보셨잖아요. 예. 주말에 자기 별장에 가다가 헬기 앞에서도 기자들 만나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러한 아, 그리고 청와대 기자들이 왜 있습니까? 맞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 기자들이 왜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윤석열 후보는 틀림없이 보여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소위 이제 그때는 여당이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생난리치고 뭘 해도 우회적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쟤들은 깨갱합니다. 네. 국민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그렇죠. 동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또 내가 보니까 요 부분은 아주 이렇게 좋은 제안이신데 예. 국민들- 저는 다른 거를 뭘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 의견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순서 경중에 따라서 있겠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내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내가 뭘 하겠다 이걸로 표 얻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전부 다 내가 다 하겠다고 해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너무 나서도 안 되고, 그래도 너무 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지금 문재인은 나설 자리는 안 나서고, 안 나서야 될 자리는 뭐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지금 공약을 근데 선거니까 공약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공약이 지금 안 됐더라도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참 다른 후보가 공약한 거든 말았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나갈 뿐이고 그 외에 중요한 건 평상시에 그런 자세. 아주 그 좋은 제안이십니다. 아주 공감되네요. 그거 국민들하고 같이 하면은 아까 얘기한 여소야대건 뭐 총리 인준을 안 해서 대통령 장관 제청이 안 되건 해도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제청 안 해주면 그렇다고 바로 뽀로록 일러주면 또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한 달, 두 달 막 교체 경위 보이면 기자들 앞에서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진짜 힘듭니다. 이러면 돼요. 그거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무슨 변호사님이 비서실장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런 능력은 없는데 그게 중요하고. 감사하고 뭐 또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다. 그러면요, 변호사님. 예.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홍영호 TV가 요즘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응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응원가를 부릅니다, 요즘. 고등학교 응원가를. 홍영호 TV에서 매일. 응원가를 부릅니다. 윤 후보 고등학교 졸업, 졸업 고등학교. 거기에서 후배들이 응원가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뭐 전해지고 있답니다. 지금 제 얘기로는. 그래서 충암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도 저거 보시고 윤 후보님을 위해서 좀 그 응원 말씀을 좀 강하게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미리 힌트를 좀 주시지. 이게 공정희망연대라고 있어요. 그 희망연대라는 말을 넣어서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시작할 때 끝날 때 하는 구호를 하겠습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지금 뭐 선거 기간 중이니까 좀 괜찮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공정희망연대 파이팅! 파이팅. 자, 이제 좀 서 있을까요? 오늘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친절한 말씀. 저 끝에 끝에.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일이니까요. 우리 홍용락 우리 박사님도 좀 잘 도와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저 보고 잘 부탁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홈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돈문 홈런 치세요. 윤석열 화이팅!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동문 윤석열 화이팅! 중앙고 야구를 사랑하는 윤석열 동문 믿습니다. 멸멸멸쿵! 윤석열 홈런 멸쿵! 윤석열 랜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